저는 호주 사는 친구를 하면서 호주 구매 대행을 메인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호주 사는 친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소싱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이제 하고 있는 지인들이 나는 호사친에서 파는 물건이 너무 좋아. 근데 호주에서 하는 물건 말고 다른 물건 뭐 소싱하는 것도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라는 제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물건인데 그쪽에서도 사실 잘 모르는 새로운 물건을 소싱할 때 저의 안목? 이런 걸 좀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씩 부탁을 처음에 받아서 하다가 그동안 했던 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점점 더 사실 부탁이 좀 많아졌어요. 이런 스카프 같은 제품들은 사실 호주 사는 친구에서 제가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른 그런 제품들이 좋다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의 안목을 믿으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중국 이웃시장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지금 알리랑 테뮤가 한국에도 엄청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호주에서도 사실 많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시던 분들이 초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여파가 느껴지신다고는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또 중국 이웃시장까지 출장을 간 거에는 약간 알리테무가 사실 본격적으로 번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고 제가 본 거를 좀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호사진 유튜브로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셀러나 한국에서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리템의 인기가 뭘까요? 가장 큰 거는 초 너무 저렴한 가격이겠죠. 사실 너무 저렴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봤을 때는 와 뭐야 이렇게 물건이 저렴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저렴한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양말부터 시작해서 생활 잡화, 유아용품, 전기 제품 정말 모든 제품들이 너무너무 저렴하게 올라와 있었고 저희가 기존에 동일한 제품을 뭐 반 가격, 4분의 1 가격으로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서 처음 본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죠. 아니 이렇게 저렴할 수 있다고? 그리고 특히 알리에는 뭐 천안마트 이래서 정말 더 저렴한 물건들만 모아놓은 곳까지 있으니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사실 가격적인 경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알리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800만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2023년 가장 많이 다운로드한 앱이 1위가 테뮤, 2위가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해요. 사실 호주에서도 저도 되게 많이 느낀 게 주변에 이제 호주 분들도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뮤 되게 많이 이용한다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글이나 이런 검색을 할 때도 정말 저한테 광고도 많이 뜨고 여기저기서 광고가 엄청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되게 고물가 행진이라서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가에 사실 안 담을 수가 없고 저도 구입을 해봤었고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호사치님들도 한 번쯤은 다 알리나 테뮤에서 구입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알리나 테뮤 초저가의 제품의 가장 단점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단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초저가지만 사실 배송이 오래 걸렸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사람들이 받는데 좀 오래 걸리니까 그걸 기다리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사실 요즘에 항공 배송도 되게 많아지고 한국이 지금 물류 창고도 짓는다고 하면서 배송 문제가 엄청 빠르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알리나 테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초저가이다 보니까 상품의 퀄리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물건을 구입을 할 때 내가 구입한 물건이 좋을 거라는 예상을 안 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받았는데 별로면 어떡하지? 그냥 버리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구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 품질의 보장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실제로 저도 지인이 보내준 사진인데 이거는 좀 오래 걸려서 받았다고 해요. 플라스틱인데 받자마자 보니까 이렇게 벌써 깨져서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제품으로 받았다고 해요. 이게 내가 구입한 시간과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낭비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이런 플라스틱 제품은 절대 구입하지 않겠다. 지인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본 후기 중에서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짤 같은 거에서도 어떤 외국분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훌륭하고 괜찮은 신발을 받았다. 그런데 나의 왼쪽은 언제 보내줄 거니? 이러면서 신발을 주문했는데 한 짝만 보내준 사건이 있다던가 저는 핸드폰 케이스를 최근에 구입을 했었는데 분명히 제 핸드폰 모델을 확인을 해서 구입을 했고 그 제품에 이렇게 비닐 스티커 있잖아요. 비닐에 핸드폰 모델까지 맞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핸드폰에 껴보니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보내준 거였죠. 모양은 맞게 왔지만 결국은 쓸 수 없는 핸드폰 케이스가 된 거예요. 환불 절차나 이런 것도 어렵고 고객센터 연락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냥 못 쓰겠다 하고 그냥 서랍 한 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알리테뮤가 초저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이나 한국에서 물건을 중국에서
방법에서 소싱해서 파시는 분들의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중국 이유시장에 다녀오게 되었고요.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이유시장은 이유시장 푸텐시장이라고도 불려요. 1기, 2기, 3기, 4기, 5기 총 5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에 가게가 10만 개가 상전이 넘는 곳이 있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고 제가 생각하는 모든 공산품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규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한 달을 정말 마음을 잡고 이유시장을 보겠다 해도 그 한 달 안에 이유시장을 다 돌보지 못한다고 해요. 저희가 출장을 가는 거잖아요. 이유시장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내가 볼 물건, 내가 소싱하고 싶은 물건을 딱 골라서 그 공간만 집중적으로 가는 거를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그렇게 가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정말 하루에 2만 보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그래도 계속 보물찾기 하듯이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러면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이유시장에 가시는 분들에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가시는 방법은 한국에서 상하이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에요. 상해 홍차오 기차역에서는 1시간 반이면 고속기차로 이유까지 도착을 하고 만약에 차편으로 이동하신다면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상하이에서 이유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을 갈 때는 이용을 했는데요. 항저우 공항에서 저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이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저는 미리 한국에서 이 픽업 서비스를 예약해서 갔고요. 비용은 350위안 정도 되었어요. 픽업 서비스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 가격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시장은 아침 9시 반에 오픈을 해서 5시면 닫아요. 근데 보니까 4시 반 정도, 4시 정도면 가게들이 하나 둘씩 철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이른 새벽에 도착하지 않는 거라면 그 첫날 도착하신 날은 숙소에서 편하게 쉬시고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돌아다니시는 것을 더 추천해드려요. 제가 이유시장에 간 이유, 가기 전에 사실 정말 궁금했어요. 저도 알리바바도 많이 보고 1688도 많이 보았었는데 정말 거기 물건이 다 있는데 내가 굳이 또 그거를 확인하러 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뭐 색다른 물건이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고요. 내가 괜히 가는 걸까? 네, 근데 맞아요. 진짜 제가 온라인에서 본 물건, 요즘에 이 물건 진짜 많이 보인다고 했던 물건도 정말 다 있어요. 이유시장에 다 있고 똑같은 물건을 되게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왜냐면 잘 모르는 분야의 물건도 이거 나 봤는데 나 이거 아는 물건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물건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유시장은 제가 봤을 때 가게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10만 개의 상점이 있으니까 보물찾기 하는 기분으로 다녀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물건이 보물 안에 이 가게 안에 있는지 보물찾기 하는 기분으로 돌아다니시면 꼭 보물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이유시장은 총 1기에서 5기까지 건물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기는 보통 액세서리, 부자재 이게 가장 이유시장에 많다고 하죠. 핸드폰 줄부터 시작해서 열쇠고리, 신발에 장식하는 거, 그리고 머리 헤어핀, 귀걸이 이런 부자재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요. 특히 꽃 좋아하나 뭐 애들 왕구, 장난감, 인형 이런 게 진짜 많았었고요. 2기는 소형 가전이나 아니면 가방, 그리고 포장재, 포장용품도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종류가. 그런 포장재 종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3기는 문구류, 연필부터 시작해서 공책 이런 문구류, 펜 이런 종류부터 시작해서 뭐 단추나 또 액세서리 이런 제품이 있었고요. 4기는 장갑, 모자, 뭐 양말, 옷도 당연히 있었고 그런 뭐 레깅스, 약간 속옷,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5기는 사실 저는 가지는 않았는데 침구나 주방용품 그리고 해외 제품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5기가 있는데 이게 한 곳에 다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하는 게 보물찾기를 하듯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열쇠고리나 이런 제품도 사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돌아다녔던 곳이고 좀 이런 가게들이 쭉 있는데 동대문 시장 좀 허름한 그런 곳은 무한대로 다녀야 돼요. 양말 가게가 뭐 수십 개, 수백 개인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양말은 이 집은 없고 이 집은 있고 사실 제가 되게 찾았던 종류의 양말이 있는데 결국 이후에서 못 찾고는 왔어요. 근데 대신 비슷한 공장을 소개받아서 그 소스는 얻고는 왔는데 정말 보물찾기 하듯이 다녀야 해요. 직접 너무 많은 가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어느 가게에서 봤는지 사실 가격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진은 필수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들 봤을 때마다 바로
바로바로 가격 확인해서 사진 찍고 그 가게가 어떤 곳인지까지 사진을 찍어서 다 정리를 하고요. 저는 가이드분을 사실 동행을 했어요. 여기 이웃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영어가 소통이 되지 않고 다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중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가이드분하고 동행을 해서 통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예를 들면 양말 같은 것도 가격의 조건이 다르잖아요. 뭐 이거는 기본 최소 주문 수량이 얼마이고 가격 얼마 이렇게 세트로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 가이드분이 같이 소개해 주시면서 동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이드분도 하루 종일 끊임없이 계속 돌아다니기는 했었어요. 매의 눈으로 사실 보는 것도 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매의 눈으로 이 가게 쓱쓱쓱쓱 양쪽에 가게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잠깐 저기 또 가다가 여기 저기. 그래서 이 시장 안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엄청 먼지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되게 기관지가 약한 편인데 그래서 정말 마스크를 저는 착용을 하고 다녔고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와 목이 너무 깔깔해서 저는 마누카 꿀도 항상 같이 복용하면서 하루에 거의 2만 보씩을 걸어 다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다니면서 내가 이제 구매 대행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내가 이 중국 물건 소싱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고 사실 저한테도 이 물건을 소싱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지인분들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거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